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시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 강인가 다섯 번째 강인가 내가 좀 가물가물하네. 자, 일단은 20번 전화조사 다시 이어서 할 건데 19번에 이어서 20번이죠. 자, 19번 하면서 제가 목이 계속 말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자,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할 건데, 자, 전화조사에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대상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오류는,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내가 공부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 나실런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무응답이라는 건 뭐예요? 응답이 됐으나 응답 안 한 거, 설문지 백지로 낸 거, 불포함 자료 처리상의 오류, 이것도 알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게 요거랑 요것도 뭐 내용에서 늘어나니까 요건데, 요게 이제 설명을 제가 어떻게 드렸었냐면 3학년 1반 40명의 학생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표본을 추출을 10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10명 중에 한 명이 전화번호가 없거나 이메일이 없거나 이래서 얘한테 조사 대상에서 표본에서 추출됐지만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걸 뭐라 불러요? 불포함의 오류라고 해서 요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라고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틀려도 요런 거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나 두 개 나오니까 괜찮아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라이프하게 넘어갑시다. 자, 여기 있네. 쭉 설명하면서 제가 표본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만 나면 안 돼. 이건 좀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좀 아는 척할 때, 야, 내가 요거 알아 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왜냐면 요거는 많이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는 척하면 좋아. 비표본 오류 요거 두 개 꼭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리고 맨 밑에 들어가서 하나만 더 합시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불포함의 오류 설명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야, 이것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거 기억나세요? 그죠? 기억 안 나면 앞부분 강의 보고 오세요. 자, 20번 전화조사 시 전화번호 부에 등재, 이거 뭐야, 이거 문제가 또 나왔네. 불포함의 오류죠. 야, 한 문제가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그죠? 21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지출되는 교육비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때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과 비용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은, 자, 첫 번째 비용을 고려하니까 일단 면접 빠지지. 그죠? 그리고 관찰 빠지죠. 돈 드는 건 빼자고. 그럼 방문과 우편 조사가 있는데 딱 봐도 답은 일단 1번이야. 우편 쫙 뿌리고 대신 응답률이 굉장히 낮겠지. 그죠? 하지만 방문 조사에다가 내가 왜 체크를 안 하냐면, 이게 방문 조사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터넷 조사에서, 웹 조사에서 어떤 웹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응답자들한테 그 웹페이지를 방문시켜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방문조사예요. 그래서 웹조사의 하나의 그 세부 방법으로 방문조사를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쓴 것 같지는 않고, 어찌됐건 정답은 이게 가장 붙었어, 이놈의 새끼들. 가장 적합한 건 뭐예요? 우편조사.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선생님 인터넷 조사로 하면 안 되나요? 자, 인터넷 조사로 해도 되는데 그 인터넷을 이 사람들한테 조사라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 전화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냐고, 그걸 일일이 다. 아싸리 우편 조사로 끝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솔직히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서 전수조사라는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전수조사하는 게 주택인구 총조사인가 뭐 그런 거 좀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선거권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뭐가 있어요? 그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자체 선거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수 쪽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일부분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부한 거니까. 투표권이 있는데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자, 봅니다. 정답 우편 조사 맞죠? 자, 22번 웹조사, 인터넷 조사라고 부르는 웹조사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이게 깊이 있게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는데 딱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있어요. 여기서 설명을
이 문제 자체가 그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뽑아왔는데, 자 볼게요. 응답자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된다. 아무래도 모바일로 하니까 면접이나 그런 것보다 개인정보가 보장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카페에다가 댓글 달거나, 요즘은 안 그런데 댓글 달 때 그 닉네임으로 하지 내 본명으로 안 하잖아요. 해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상관없어. 웹조사의 특징이 아니야. 웹조사만이 익명성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뭘 찾아야 돼? 웹조사? 여기다 하나 빠졌지. 만의 특징을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아니고, 표본 수가 많아져도 추가 비용이 적다. 그렇지. 그렇지. 100명이 참여하나 1000명이 참여하나 일단 사이트 하면 되니까. 물론 추가 비용이라고 하는 게 안 들진 않아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서버 비용이라는 게 있어. 에듀피디도 서버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에듀피디에서 근무하는 분, 그 신입사원한테 그 에듀피디에서 그 1년에 들어가는 서버 비용을 알려줬더니 입이 크크 벌려져.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들으면은 깜짝 놀랄 비용이 서버 비용으로 줄줄줄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서버 비용이라는 게, 여러분이 강의를 수강을 하고 한 번 강의를, 내 강의를 한 번만 딱 봤어. 혹은 이 강의를 막 10번, 20번, 우리 개수 제한 없잖아. 그렇게 여러 번 들을수록 서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데이터를 이용할수록.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는 차시 제한을 두는 데가 있죠. 뭐 2차시 이상 못 봅니다. 이 강의는 같은 강의를 2번 이상 못 보게 막아버리는 데도 있어요. 약간 영세한 데가 그럴 수가 있고, 뭐 또 좀 영세하지 않은 데도 일부러 그런 데가 있긴 있더라고. 근데 뭐 막 걔네들만의 전략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뭐 좋다 안 좋다 하기엔 좀 그렇고. 자, 그리고 3번 음악, 사진 또는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보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 요즘 음악은 다 스마트폰이니까 전화. 아니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설문의 빠른 회수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 자, 요거 꼭 알아두세요. 웹조사할 때 선생님, 전화조사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내가 질문하고 네가 답변하고, 면접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편은 양방향이 안 되잖아요. 인터넷도 양방향이 안 되잖아요. 아니야. 여기서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매번은 아니고 종종 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웹조사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해? 빠른 회수와 실시간 분석 가능하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면접과 전화가 되고 우편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웹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머릿속에 넣어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웹 됩니다. 됐죠? 또 뭐 거꾸로 생각하면 뭐 여러분들 카톡도 웹이지 뭐. 그죠? 봅니다. 여기 선생님, 제가 방문조사 앞에 조금 전에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네. 회원조사, 여러분들 정의원을 대상으로만 조사하는 거 회원조사. 그 정의원 중에 내가 조사할 사람을 한 100명 정도를 패널로 정해놓고 항상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는 거, 그걸 패널 조사라고도 부르는데, 어찌됐건 회원조사. 패널 조사는 앞부분 공부한 거 잠깐 다 잡은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방문조사, 특정 사이트를 개설하고 설문지 게시를 인터넷이나 광고, 신문 등을 통해 방문자를 모집하는 거, 방문하라고 하는 거. 전자우편 조사, 뭐예요? 이메일 주소록에 대상자들에게 전자우편 형태로 송신하는 거. 선생님, 우편 조사란, 전자우편 조사는 뭡니까? 우편 조사는 실제로 우편 보내는 거, 편지나 서신, 뭐가 있어요? 그 엽서, 그런 거 보내는 거고. 전자우편은 이메일. 두 개가 좀 달라요. 구분돼야 됩니다. 전자설문조사, 회원조사와 방문조사 중간 형태, 뭐 이런 세세 항목들까지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요거에 대한 뭐 인터넷 조사 유형, 만약에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문제 잘 읽어보면 풀려. 어렵지는 않아요. 자, 네 번째 고비 이제 들어가야겠죠. 네 번째 고비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이 다섯 번째 고비가 바로 요 뒤에 있거든. 근데
요 척도와 측정 관련해서만 하면 이제 세 번째 곱이 다 끝났으니까 와, 네 번째, 다섯 번째만 지나면 내가 8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막 너무 좋아.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든 분들은 여기서 강의 멈춰도 돼. 왜냐면 빈도가 별로 많지는 않아. 뭐 이게 네 번째 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뭔가를 측정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측정에 대한 건 뭐냐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의 값을 부여하는 거. 당신의 키는 몇 센치입니까? 제 키가 185cm거든요. 그런 거 측정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치와 명제화 시키는 과정. 키를 측정했다. 몸무게를 측정했다. 그죠? 구성 개념을 측정 가능한 상태로 정의한다. 당신 키가 크군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키가 180cm인 김대리보다 더 크시군요. 5cm.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고, 계량화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고, SPSS 이거 몰라도 돼요. SPSS 프로그램인데 통계분석 소프트웨어거든. 요거를 책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요건 사조사 할 때나 들어가고 요거 할 때는 알 필요 없어. 사조사는 요거 이제 실기도 있거든. 복잡해. 그냥 그런 거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몰라도 돼요. 자, 측정의 신뢰성이 있어요. 자,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한데 내가 김태희 그 학습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뢰도는 뭐냐면은 그 측정 결과 값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185cm라고요? 나 185cm야. 10번, 20번, 30번, 40번 뭐 이렇게 개수를 많이 늘려서 재도 항상 185cm가 나오면 선생님의 키는 185cm가 맞습니다. 라고 신뢰할 수 있는 거고. 타당도는 뭐냐면은 나 185cm 맞다니까. 그래서 뭘 누가 이렇게 가져와. 근데 그게 줄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중계를 가져왔어. 야, 너는 그 내 키를 재야 되는데 체중계를 가져온 게 타당하니? 타당돼.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야. 적합성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내용을 솔직히 네 번째 곱이라고 했지만 내가 그랬잖아. 첫 번째 곱이, 두 번째 곱이, 세 번째 곱이, 네 번, 다섯 번은 거의 언덕이라 그랬잖아. 그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듣고 싶은 분들은 야, 이것까지 다 보면 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를 늘린다. 측정 항목의 수를 늘린다. 모호성을 제거한다. 측정을 2회 이상 반복한다. 응답자가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성의가 없는 답변의 설문지는 폐기한다. 선생님, 성의 없는 답변의 설문지는 폐기. 이거 편집 아니에요? 그렇지도 하지. 그죠? 자,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를 늘린다는 거는 측정을 2회 3회 거랑 조금 다른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185.2cm야 내가. 선생님 아까 185라면서요. 수를 늘리면 되는 거지. 그죠? 유사한, 야,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니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자, 일단은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딱 들으면 알겠지만 뭐 별로 복잡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두고 하면 돼요. 신뢰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조건으로 정확하게 측정. 선생님, 동일 조건으로 정확하게 반복 측정. 요게 솔직히 뭐랑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 횡간 조사겠어요? 종간 조사겠어요? 종간 조사지. 그러니까 3차원 그래프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앞에서 공부한 거랑 막 짬뽕 시켜서 막 이해하고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형검사 신뢰도랑 재검사 신뢰도가 있는데 재검사는 검사를 또 하는 거. 동일한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거를 재검사라 그러고 동형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검사 안에 1번 문항하고 6번 문항하고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해. 근데 이제 보기를 거꾸로 드러났거나 이제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서 3번이 여기 2번이랑 같은 건데 같이 체크하느냐. 이게 이제 인적성 검사에서 이런 거 많이 하지. 동형 검사 신뢰도, 재검사 신뢰도는 검사를 2번, 3번 하는 거. 됐죠? 그거까지만 알면 돼. 그리고 여기에 뭐 내용 타당도, 측정 타당도, 뭔 타당도 있는데 여기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마세요.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틀려버려. 이 안에서도 막 있거든. 근데
그거를 공부시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필기 합격을 빨리 시키는 게 낫고, 솔직히 필답형에서도 이거를 깊이 있게 내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격증에서 이 과목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그 과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완전히 마스터 시킬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패스합시다. 자, 5번째 고비. 야, 벌써 4번째 고비 넘었어. 5번째 고비만 넘으면 돼. 이게 끝이야, 끝. 척도야. 어렵지 않아. 척도는 뭐냐면 측정을 위한 도구예요. 선생님 키 잴라고 제가 줄자 가져왔는데요. 그렇지, 그거야. 척도, 척도. 변수들의 값을 부여하는 방법이 척도. 척도 수준이 올라가면 변수. 이거 아까 내가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시험 출제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건너뛰읍시다. 척도 수준이 올라가면 변수 정보의 양도 증가한다. 이게 뭐냐면 185cm라 그랬잖아요, 제 키가. 근데 그 척도의 수준이 올라가면 이거를 이제 뭐 0.1까지 잰다. 0.01까지 잰다. 그러면 정보의 양이 어떻게 돼? 굉장히 많아지죠. 우리 반 40명 중에 180에서 170cm 사이는 10명이고요. 170부터 160까지는 이것도 10명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랑 요 사이를 막 쪼개가지고 막 하는 거랑 정보의 양도 달라지죠. 그죠? 그런 내용이고, 척도의 수준이 올라가면 비용과 노력이 증가된다. 그렇지, 아무래도. 측정기에 필요한 정보량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거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만 넣으면 되냐면은 척도는 측정을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척도의 조건이 쉬운 계산이 돼야 돼. 명확하게 뭘 뭐 계산을 피타고라스가 어쩌니 뭐를 해서 뭐 이러면 안 돼. 척도는 간단해야 돼. 유용성,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상황이 달라져도 결과가 같아야 돼. 오늘 쟤나 내일 쟤나 똑같아야 돼. 타당성,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 아까 앞에 우리가 그 할 때 신뢰성랑 타당성 할 때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는 뭔가를 이렇게 측정할 때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측정 내용에 대한 그 타당성, 그게 또 저 앞에 보면 이게 개념 타당도, 측정 타당도인데 그것도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설명을 쉽게 해야지 하면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죄송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척도의 조건은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 척도의 유형에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자, 4번째 5번째 고민 중에서 고비 중에서 자, 요거 중요해. 요거 중에서도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시험 문제가 요게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서열이랑 등간 별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나오는데, 솔직히 이 척도 관련된 문제 자체가 막 3문제, 4문제 내는 게 아니라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오거나 막 그러기 때문에, 뭐 한 문제 정도 나오겠다.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다 4개를 다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명목 척도는 명명백백하게 딱 나오는 거. 인종, 성별, 상품 유형, 등번호.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는 뭡니까? 7번. 저는 황인종.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 있죠? 면목 척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어렵지 않아요? 자, 척도의 구성. 야, 이거 알 필요 없어. 보가더스 척도. 웜의 소시오메트리. 겁나 이거 뭐 보기만 해도 그냥 나도 그냥 짜증나 죽겠다. 나중에 이제 등간 척도 관련해서 막 이게 막 그래프라든지 막 이런 거 이제 공부할 때가 여러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사회조사 분석사 부분 파트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이제 고급 조사 방법론 쪽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재밌어지죠. 아주 그냥. 근데 지금 텔레마케팅 관리사에서는 딱 요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풀거나 못 풀더라도 아쉬워하지 마. 괜찮아. 자, 23번.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동일한 측정 도구로 반복해서 그 결과물을 비교하는 방법은 본 거 같은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2번, 3번 하는 거. 뭡니까? 재시험법. 이거랑 혼동되기 쉬운 게 뭐예요? 동형 문제 해가지고 같은 문제에서 여기도 내고 막 이런 거 있죠?
보기만 조금 순서 다르게 해가지고 문제 조금 바꿔가지고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요 문제가 많이 나와. 다음에서 측정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조사자는 A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줄자를 이용하여 3회 측정 동일한 값을 얻었다. 자, 3회 측정,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측정하는 건 뭐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측정 결과 신뢰성은 3번 측정해서 동일했대잖아. 그럼 뭐예요? 신뢰성은 높은 거야. 그죠? 높은 거. 자, 근데 이 사람의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줄자를 가져왔잖아. 그게 타당해, 안 타당해? 타당하진 않죠. 그래서 신뢰성은 높고 타당성은 낮다. 이딴 식으로 문제 나와. 측정하고 우리 척도 관련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어렵게 내는 문제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해가지고 위험한 고비를 4개, 5개를 또 어렵게 하다 보면은 와 진짜로 너무 힘들지. 근데 요거는 가볍게 넘는 둔턱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자, 25번 이제 끝이야. 아이고야. 운동선수의 등번호를 표현하는 측정의 수준은 측정 수준은 명명백백하게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는 7번 뭡니까? 명목 측정 됐나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연간 매출액을 원으로 표현하기 위한 측정 방법 해가지고 원으로 표현하니까 뭘까요? 막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비율 측정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수준으로 문제 나오면 그냥 틀리시고 명목 측정 요것만 머릿속에 계속 쥐어드세요. 명목 측정 됐죠? 인종이라든지 그죠? 품목이라든지 품목은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거겠지 그죠? 자, 됐습니다. 일단은 25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시장조사 어려운 걸음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따라오면서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과목이 아니었나.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특강이나 강의나 뭐 공무원 쪽 혹은 자격증 쪽 강의를 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조사 방법 관련해서 차라리 법 과목이나 이런 거는 좀 딱딱 떨어지니까 제일 좋은데 내가 중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뭐뭐한 것은 가장 뭐뭐 틀린 것은 막 이런 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저도 이제 대학 다니면서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좀 이렇게 느리키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우세요 막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그 공부 자체가 싫어져요. 공부만 싫어지는 게 아니라 강사도 싫어지고 또 어디도 싫어져. 회사도 싫어져. 그래서 내가 여기 직원으로서 에드피디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믿고 수업 들을 수 있는 에드피디 텔레마케팅 관리사 일단은 이 과목 이렇게 대단원의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